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제 제 병원에 72세 김비님이 오셨는데요.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원인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던 통조림 때문이었어요. 통조림이 뭐가 문제인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통조림 내부 코팅에서 나오는 BPA라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요즘 들어 무기력하거나 수면 패턴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호르몬 교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BPA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BPA는 비스페놀 A의 줄임말로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통조림 내부는 보통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어 있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BPA가 서서히 음식으로 녹아나가는 거죠. 특히 산성이 강한 토마토나 과일 통조림에서는 더 많이 용출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토마토 통조림을 개봉한 후 2시간만 해도 BPA 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하루 종일 방치하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건 누적 효과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간 계속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르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원래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BPA까지 더해지면 더욱 심각해져요. 실제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통조림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소변에서 BPA 농도가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BPA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해를 끼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내분비계를 교란시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말해요. 답상선, 부신, 생식기 등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BPA가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 수용체를 숙입니다. 마치 진짜 호르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대사장애입니다. BPA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요. 쉽게 말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BPA 농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당뇨병 발병률이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심혈관계 문제입니다. BPA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이미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면역체계 약화입니다. BPA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려요.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더 위험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뇌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 감퇴, 치매 위험 증가 등이 보고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BPA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통조림 식품입니다. 콩, 옥수수, 토마토, 참치 등 우리가 자주 먹는 거의 모든 통조림에 BPA가 들어있어요. 특히 위험한 건 토마토 통조림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BPA 용출량이 다른 식품보다 5~10배 많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고 데우면 BPA가 대량으로 나와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도 위험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BPA 용출이 증가하거든요. 세 번째는 생수병입니다. 햇볕에 노출된 페트병, 차 안에 오래 둔 물병들이 특히 위험해요. 실험해보니 여름철 차 안에 4시간 둔 생수병에서 BPA가 평소보다 20배 이상 검출됐어요. 네 번째는 영수증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가멸지 영수증에도 BPA가 들어있어요. 만지기만 해도 피부로 흡수됩니다. 쇼핑 후 손 씻기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치과 재료입니다. 일부 치과용 실런트나 복합 레진에도 BPA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할까요? 먼저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BPA를 몸에서 제거하기 어려워져요. 또한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라 BPA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자들도 위험군입니다. 이미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BPA라는 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폐경기 여성분들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 BPA가 가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한 통조림을 자주 드시는 분들,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신다면 위험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조사해보니 통조림을 매일 드시는 분들의 BPA 농도가 일반인의 5배였어요. 플라스틱 용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이 잦은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들이 위험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데워 드시나요? 그럼 더욱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스트레스 자체도 호르몬을 교란시키는데 여기에 BPA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통조림 대신 유리병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제조업체들이 유리병 포장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토마토 제품은 특히 유리병이나 종이팩 제품을 구매하세요. 이탈리아산 토마토 제품들은 대부분 유리병에 들어있어요. 파스타 소스도 마찬가지고요. 통조림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개봉 후 즉시 다른 용기로 옮기세요. 유리나 도자기 용기가 가장 좋습니다. 절대 개봉한 통조림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BPA가 더 많이 녹아나와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절대 담지 마세요. 생수는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페트병은 실온에 보관하고 햇빛을 피해주세요. 차 안에 물병을 오래 두지 마시고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통조림 콩 대신 건조 콩을 불려서 사용하세요. 네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세척과 보관법입니다. 통조림을 개봉했다면 내용물을 모두 다른 용기로 옮기고 원래 용기는 바로 씻어서 버리세요. 음식이 통조림과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전후로 찬물에 충분히 헹구세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BPA 용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중성세제로 부드럽게 세척하고 강한 스크럽이나 연마제는 피하세요. 다섯 번째는 영수증 처리법입니다. 쇼핑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영수증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만지거나 입을 만지지 마세요. 영수증 보관이 필요하다면 지퍼백에 넣어서 직접 접촉을 피하세요. 여섯 번째는 해독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
1.5,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BPA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마시세요. 간 기능을 도와주는 식품들도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십자화가 채소들이 좋아요. 이런 채소들에는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7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땀을 통해서도 BPA가 배출되어 주 3회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8번째 해결책은 식품 선택의 지혜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통조림 참치 대신 생선을 직접 구매해서 조리하는 게 좋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BPA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9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시면 BPA의 영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60세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검사받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교란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든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10번째는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집안의 플라스틱 제품들을 점차 다른 재질로 바꿔보세요. 물컵은 유리컵으로, 도시락통은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식으로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구멍용품도 신경 쓰세요. 플라스틱 주걱이나 도구들을 나무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특히 뜨거운 요리에 사용하는 도구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통조림 사용을 최대한 줄이세요. 특히 토마토 통조림은 가장 위험하니까 유리병 제품으로 바꾸시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개봉 후 즉시 다른 용기로 옮기세요. 둘째, 플라스틱 용기와 뜨거운 음식의 접촉을 피하세요. 전자레인지에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만 사용하시고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지 마세요. 생수병도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 보관하세요. 셋째, 몸의 해독 능력을 높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십자화과 채소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호르몬 검사로 조기 발견에 힘쓰세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2, 3주만 실천해보세요.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후 3개월 만에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특히 무기력감이나 불면증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조절도 더 쉬워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PA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이제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있는 통조림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리병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보세요. 플라스틱 용기들도 점검해 보시고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주의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제는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 꼭 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플라스틱 프리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